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조금 그 클레이 스왑으로 신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KSP라든지 클레이라든지 오르비 체인 세 개가 워낙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유입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서도 워낙 그쪽 관련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거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분들과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그 해외 디파이라든지 뭐 마진 거래 그 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고학년반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오늘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벨트 파이낸스 이제 고학년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 벨트 파이낸스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학년반, 이제 클레이 수업으로 최근에 입문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면, 벨트 파이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클레이 수업을 만든 우리 그 회사가 오지스죠. 오지스에서 만든 또 다른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트 파이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차이점은 클레이 스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클레이튼 네트워크, KC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벨트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코리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는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거래소고 가장 규모가 큰 거래소죠. 거기서 이제 이런 이더리움 기반이라든지 클레이튼 기반처럼 자기들 BNB 기반으로 한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요거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벨트 파이낸스다. 근데 오지스에서 만든 거다. 결국 클레이 스왑이나 벨트 파이낸스랑 같은 오지스에서 만든 건데 사용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다른 거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해하실 부분은 어떤 거냐면,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 개념이 있잖아요. 스왑이라는 게 바꾸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냐고 하면, 기존 컨셉 자체가 조금 언스테이블하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스테이블한, 스테이블이란 말은 결국 조금 변동성이 작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벨트 파이낸스의 내용을 가보면 풀의 종류가 여기 USDT, USDC, 뭐 BUSD, 뭐 DAI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한 코인입니다. 즉 이제 1달러와 패킹된 그 코인인데, 이것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된 회사가 다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좀 쓰이는 곳이 다르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3월 11일 날 출시를 하면서 여기 비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가장 큰 TBL, 결국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출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이제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이득을 내주겠다라는 게 수익 구조였던 거죠. 그럼 이제 수익 구조가 아까 말했던 플레이 스왑은 우리가 거래 수수료의 0.3%를 떼는 게 수익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자산을 예치를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운용을 잘하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수익 구조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산들을 받으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거버넌스 코인을 나눠줄게요. 벨트라고 하는 요게 이제 벨트 파이낸스의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 파이낸스를 하실 분들은 제가 기존에 벨트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좀 중요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왜 제가 앞에 굳이 저학년반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번에 이제 클레이 스왑이 VKSP로 좀 바뀌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지금 이더리움이라든지 WBTC 요거로 지금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실감이 크실 거예요. 이제 수익률이 이게 많이 떨어졌는데, 보면 KSP 분배 수익률을 보면 73.34%,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4.61%, 뭐 이렇게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더와 BT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렇게 인기가 있을 사실 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특히 좀 막 예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냐면, 기존에 이제 벨트 파이낸스도 TBL이 벌써 1.2빌리언, 그러니까 12억 불이죠. 결국 1조 5천억인데, 이거는 이제 클레이 스왑과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벌써 이게 클레이 스왑은 작년 11월 11일 날 나왔고, 벨트 파이낸스는 3월 11일경에 나왔는데, 나온 지가 뭐 넉 달 차이가 나는데 이미 동일한 TBL을 달성했다는 거는 그만큼 벨트 파이낸스의 성장세가 대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비너스라고 하는 아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대출 플랫폼에만 이 사람들이 돈을 예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산을 운영하면서 했는데,
그것들이 조금 낮았다. APR이 낮았다는 거는 결국 운용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러면 뭘 했냐면, 비너스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다른데 좀 더 이제 다양한 곳을 이제 우리가 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 뭐 비너스라든지 여기 몇 개가 다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서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의 요약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했듯이 비너스뿐만 아니라 이제 벨트 파이낸스가 사용하는 곳들이 다른 곳들과 제휴를 많이 맺었다. 여기 보면 뭐 비너스를 기반으로 포튜브, 뭐 오토팜, 뭐 아크립스, 알파카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생겨 있죠. 이것들을 이제 예치를 할 거다. 요런 데도 예치를 하면서 내가 운영을 할 거다. 그래서 기존에 똑같이 4개를 운영하는 건 동일하지만 기존에는 비너스만 있었다고 하면 여기 추가적인 다른 것들이 이제 생겼다. 그렇게 해서 벨트 풀의 이름이 포벨트 LP라고 일단 이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존에 이제 비너스 LP 대신에 포벨트 LP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중금고 전략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풀이 2개밖에 없었어요. 풀이 이제 말 그대로 LP 풀, 그 비너스 LP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들 묶어놓은 LP 풀하고, 그 다음에 벨트 BNB, 거기서 하는 거버넌스 코인과 BNB를 묶은 요 2개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 BNB, 그 다음에 이런 각각 이런 풀들이 이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클레이 스왑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조금 손실감을 받고 계실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 요거 풀 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수는 조금 어느 정도로 넘어올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풀별로 분배율도 달라진다. 그게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뉴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벨트 LP인데, 뭐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예치시키는 자산은 변하지가 않아요. 뭐 BUSD, USDT, BUSC, 그 다음에 DAI 뭐 이런 것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니까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다르지가 않지만 여기 그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기존에 하던 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새로운 이제 풀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그게 총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7개가 있는데, 어떤 자산들을 받아주냐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BNB,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우리 스테이블 코인 4종, 요것들을 하나하나 예치시킬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아까 그 클레이 스왑에서 수익률이 떨어져서 조금 아쉬워 하시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벨트도 좀 배우셔서 넘어오시면 조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높은 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풀별 분배율이 바뀌는 거예요. 풀별 분배율이 바뀐다는 거는 기존에는 풀이 2개밖에 없었다고 했죠. 이제 벨트 스테이킹 풀이라고 하는 BNB와 벨트가 묶여있는 이런 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풀은 비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들만 묶어놨던 비너스 LP 스테이킹 풀, 요것들이 50대 50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LP 스테이킹 풀이라는 거는 포벨트 풀로 바뀌는 거죠. 아까 그 기존에는 비너스에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데도 많이 예치하니까 이름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치하는 건 똑같다. 근데 차이점은 요거는 50%가 유지가 됐지만 요거는 50%짜리가 30%짜리로 줄었다. 이런 점이 있을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 줄은 20%를 누가 찾느냐? 비트코인이 10%, 그 다음에 BNB가 5%,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5%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라는 게 이번 업데이트의 조금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적용 일시는 조금 남았어요. 일주일 뒤인 4월 15일 UTC 시간으로 8시라는 거는 여기다 플러스 9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보려면 한국 시간으로 17시가 되겠네요. 그럼 한국 시간 5시, 오후 5시에 뭐 이게 확실히 국내에서 진행해주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한국식 사람들한테 좀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국내 시간 뭐 17시라는 거는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요게 분배율이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하루 전인 그 4월 14일부터 예치를 받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예치를 받고 하루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벨트가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씩 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한번 리뉴얼된 영상을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4월 14일 전에
어떻게 하면 여기 그 벨트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 클레이 수압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요번 기회에 좀 이런 눈을 좀 넓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그 최초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벨트 파이낸스가 자기들 거를 설명하면서 나왔던 미디엄인데요. 뭐 앞에 내용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읽었어요. 그래서 3월 18일 날 나왔던 건데 뭐 그 IF5 진행하면서 뭐 상당히 빨리 컸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그리고 벨트 파이낸스가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는 내용인데, 요게 다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벨트 파이에 여기 미디엄이라는 그게 있어요. 여기에 미디엄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말했던 것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벨트 파이낸스에서 그 생각했던 그 청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로드맵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그 로드맵 중에서 오늘 제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내용이 아까 그 비너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확장을 시키는 거랑, 그 다음에 풀을 다양성을 한 내용인데, 사실 이게 기존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다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 계획인 풀 자산에 보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 비더는 요번에 안 들어갔죠. 그 비더, BNB, 이런 거고, 앞으로 더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튜브, 비너스, 오토팜, 이런 것들도 요번에 지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그 4월 14일부터 적용이고, 그 분배율은 4월 15일부터 이제 분배가 된다. 그게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일단 첫 번째, 계획했던 바는 이미 계획했던 거를 실행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저는 눈여겨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온다는 게 바로 크로스 체인 디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포트문이 오토파민 이런 거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대상으로 삼는 게 클레이 수압만 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오르비 브릿지라든지 이러한 자기들이 이런 브릿지를 자기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클레이튼이라든지 이더리움, 테라, 아이콘 등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고, 이게 4월 달에 준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사실 밝히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클레이 수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벨트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레이와 S클레이 풀, 제가 어제 이틀 전 영상이죠.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클레이랑 S클레이 풀에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영상을 안 보셨다는 분도 있다는 가정하에, 클레이 수압에 보면 우리가 그 대시보드 보시면 이게 전체 풀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보시면, 클레이와 S클레이라는 풀은 여기 지금 계곡 공신 개념이죠. 이 전체 중에 지금 33 거의 한 33% 정도, 3분의 1은 차지할걸요. 이게 4억 3천만 불이니까 전체 TBL이 대비해서 몇 프로냐면 432, 545, 467 나누기 전체 TBL이 1287, 848, 501. 그러니까 33% 정확하죠. 예, 33%가 그 클레이랑 S클레이 풀에 공급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자, 돈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투표를 사실 매력적인 투표할 때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왜 투표가 안 돼 있죠? 잠시만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해야겠네, 제가. 예, 실시간 투표 현황을 보면, 여기 보시면, 클레이랑 S클레이 보면 7등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전체 중에 차지하는 TBL은 33%인데 투표를 받은 득표율은 5%밖에 못 받았던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풀 수익률이 엄청 안 나요. 왜냐면 돈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KSP 분배는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 가지는 이율이랄까? 이게 15.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는 사실 더 떨어졌었어요. 이게 2%대였거든요. 2%대로 더 떨어졌었는데, 이게 참 딜레마죠. 딜레마란 이유는 뭐냐면, 사실 VKSP 보유자 입장에서는 투표를 저 같으면 지금 어디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KSP하고 KORC 풀이 지금 현재 수익률이 33.92%니까 제가 어차피 VKSP만 떼놓고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VKSP 기준으로는 사실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투표가 되는 거죠. 네,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S클레이와 클레이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풀이에요. 아시겠지만 그 구조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홀대받고 있는데, 이제는
아까 여기도 초반에 밝혔듯이 4월 중에는 준비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S클레이와 클레이도 전체 클레이 수압에서 33%로 차지하고 계시던 분들도 미리 조금 벨트 파이가 어떤 건지, 그 다음 벨트 파이로 나중에 내가 옮겨가야 될 때는 좀 준비하시는 것도 약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섣불리 이제 클레이랑 S클레이가 이율이 얼마 안 된다고 이거 스테이킹 묶는 좀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테이킹에 묶기 시작하면, 솔직히 뭐라고 하냐. 엠블락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언스테이킹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 게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주일 날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아직까지는 기다려보시고, 아직은 그래도 이율이 좀 낮거든요. 거기 엠블락 스테이킹보다는 조금 나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벨트 쪽에서도 이런 준비가 되고 있을 테니까, 조금 빛을 볼 날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영상을 들으시고 이제 클레이 수압 관련해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벨트 관련된 쪽으로 약간 준비를 할 수 있는 영상들 위주로 다음 주까지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